DIY 자기소개서 특집으로 준비한 직무 파헤치기 편. 오늘은 해외 영업직에 대해서 낱낱이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찬희 학생이 지원하는 기업은 바로 삼성물산입니다. 네, 삼성물산의 간단한 채용 정보부터 짚어볼 텐데요. 삼성물산이 상반기 채용을 시작했다고 하죠? 예, 지난 3월 13일부터 서류 전형을 시작을 했고요. 우리 찬희 학생이 지원하는 상사 부분의 해외 영업직도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영업 쪽 같은 경우에는 전공 무관이고요. 기술직 영업 쪽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 우대로 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삼성그룹의 이 채용 절차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예, 삼성은 채용의 표본이죠. 간단하게 서류, 그다음에 직무 적성 검사, G사트, 그다음에 면접 이렇게 심플하게 진행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실 때쯤이면 G사트를 엄청나게 풀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물산 해외 영업직에 이 찬희 학생이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찬희 학생에 대해서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단 이력서 검증부터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잘생긴 것만 알거든요. 그래서 화려한 이 이력을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부끄럽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는 28살이고요. 전공은 중국학을 전공했고 다중 전공으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학점은 조금 낮은데 부끄럽지만 3.54이고요. 취미는 운동이고 특기는 속독입니다. 교내 활동으로는 단과대 학생회장을 경험했었고 대내외 활동으로는 해외 연수를 중국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호주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그리고 다른 대외 경험으로 군 복무 시절에 유엔 군 소속으로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병을 갔다 왔었고 대외 활동으로 유엔 헤비타트에서 청년위원을 경험했습니다. 네.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이력이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해요. 그리고 파병을 갔다 와서 그런지 듬직해 보입니다. 아무튼 이 찬희 학생 보니까 중국 유학 기간이 굉장히 기네요. 네, 아버지가 저가 3살 때부터 중국에서 사업을 하셔서 저는 좀 한국에서 자라다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넘어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와. 니하오. 니하오. 시에시에. 네. 제가 시에시라고 하는데 인사를 하시네요. 아무튼 중국에서 오래 계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송멘토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찬희 학생의 이력을 딱 이렇게 보셨을 때 이 해외 영업 직무와는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어 보이는지 한번 말씀 주시죠. 네, 일단 두 가지인데요. 네. 이제 학생회장과 해외 연수 부분입니다. 그 학생회장 이력을 보면 기획력과 리더십이 좀 기대되고 있고 네. 해외 연수 이력은 해외 영업 직무의 필수인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취준생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내 이력이 어느 정도일까 하는 궁금증 다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이 지원자 합격 가능 시간입니다. 저희에게 한 취준생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고민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을 앞둔 28세 남자입니다. 저는 지방 국립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토익은 760점이고 HSK는 210점, 오픽 영어는 IH 등급, 오픽 중국어는 IM2 등급입니다. 자, 제 고민은 인턴 경험이나 대내외 활동이 특별히 없다는 점이거든요. 해외 영업직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토익 점수도 좀 낮은 것 같고요. 제가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관광공사나 현대제철 같은 무역 상사 해외 영업직입니다. 제 스펙으로 합격할 수 있을까요? 네. 있을까요? 오늘 이 사연의 주인공은 해외 영업직을 지원하는데 토익 점수가 조금 낮은 것과 대내외 활동이 없다는 점이 고민이라고 했는데요. 네. 그렇다면 두 멘토님, 이 지원자 합격 가능일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저는 사실 이 정보만 가지고는 뭐 합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채용에 있어서는 이 친구가, 이 지원자가 직무와 연관된 경험이나 경력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게임인데 인턴 경험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대내 활동도 특별히 없다. 그럼 대내 활동 없어도 돼요. 대신에 아르바이트가 좀 있으면 저는 그 아르바이트 경험을 좀 살려가지고 지원하시려고 하는 관광공사 쪽이 아마 사무 쪽, 행정 쪽으로 가실 것 같고 현대제철 같은 무역상사, 이거는 실제 이 친구가 이렇게 좀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현대제철 같은 무역상사는 아니죠. 현대제철은
회사는 철강 회사고요. 물론 이렇게 좀 수출하는 그런 업무를 하긴 할 텐데 해외 영업직을 좀 지원하신 것 같은데 해외 영업직 치고는 사실 오픽 IH, 토익 760점은 낮은 점수고요. 오픽도 IH보다는 AL 정도를 받으셔야 이 친구가 영어를 좀 하는구나라고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HSK 210의 IM2도 그렇게 높은 등급이라고는 좀 할 수 없어서 해외 영업 직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언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한국관광공사 쪽으로 돌렸을 때 이 친구가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한국관광공사의 작년도 하반기 때 어떤 전형을 좀 보니까 관광학이라고 하는 시험도 좀 보고요. 절반 정도는 경영학도 선택해서 볼 수 있으니까 경영학과를 나오셔서 경영학에 관련된 시험은 오케이. 그렇다면 관광 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공부하셔서 그 시험을 대체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이 전혀 없으시면 조금 불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조금 담아내는 그런 연습들을 하신다면 저는 관광공사는 조금 가능할 것 같긴 하고요. 해외 영업 쪽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찬희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매력적으로 바꿔줄 멘토의 특급 처방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물산 해외 영업직을 지원하는 찬희 학생의 자소서를 보면서 평가를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항목은 삼성물산을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십시오입니다. 소제목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5년간 중국 거주, 해외 사업에 눈을 뜬 학창 시절. 네. 자, 안 멘토님께서는 소제목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중국 거주를 5년간 해서 나는 해외 사업에 눈을 떴다라고 하는 내용이어서 그동안에 우리 찬희 학생이 썼던 소제목 중에서 잘 썼습니다. 일단 칭찬을 받고 시작을 하는데요. 네. 그러면 찬희 학생의 학창 시절 어땠을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외 영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고등학교 시절까지 중국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진 꿈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중국에서 무역업을 하시던 아버지와 함께 중국에서 지내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린아이였지만 아버지의 도움으로 신용장 여는 것을 경험해보기도 하고 주위 어른분들께서 무역업에 종사하시며 대화 나누시는 것들을 들으며 무역업에 대해 자연스레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일찌감치 해외를 경험하면서 중국을 포함하여 더 큰 세상을 대상으로 일을 해보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지난 4년간의 대학 시절 동안 상사인이 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상사인의 기본이 되는 어학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국어와 영어를 틈틈이 공부하였고 아프리카 파병과 호주 어학 연수 경험을 통해 세계의 어느 나라에 가도 적응할 수 있는 도전 정신과 각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글로벌 문화 이해력을 갖췄습니다. 상상하고 실현하라라는 슬로건으로 상상력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꿈을 실현한다는 글로벌 가치 창조 기업이 되겠다는 삼성물산의 비전은 제가 추구하는 삶의 정신과 상통합니다. 간절히 원하고 끊임없이 두드리면 열리지 않는 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삼성물산에서 세계를 상대로 도전 정신과 협력 정신을 갖춘 글로벌 상사인으로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 멘토님께서 평가해 주시죠. 네. 먼저 소재는 좋습니다. 해외 영업은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잘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해외 영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도입부,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 했던 공부와 경험, 그리고 입사 후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서도 간결하게 잘 적어 주었습니다. 다만 중간중간 조금만 좀 다듬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첫 문장부터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과 자연스럽게 가진 꿈입니다가 잘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어와 서술어의 불일치인 거죠. 그래서 해외 영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을 해외 영업 직무는이라고 간략하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고쳐보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해외 영업 직무는 고등학교 시절까지 중국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져온 꿈입니다. 이렇게 술술 읽히게 좀 해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 문장도 좀 이와 비슷합니다. 중국에서 무역업을 하시던 아버지와 함께 중국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로 고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는 읽는 사람의 입장을 좀 고려해야 합니다. 술술 읽혀야 하는데 문장의 앞뒤가 맞지 않으면 피로도가 쌓이고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류 전형은 면접으로 가는 관문이기도 하지만 탈락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도 잊지 말고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가사 같은 거를 쓸 때
딱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 예, 진짜 말이 돼야 돼요. 예, 말이 되게 저도 가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소제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선언한 20살. 생각으로 멈추지 말고 행동하라. 오, 소제목이 조금 긴 건 아닌가 싶은데 송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조금 긴 감이 있지만 그래도 네. 다음 글을 기대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네. 예전에 이제 안멘토님께서 했던 그 말씀을 빌리자면 네. 그 단백질 사이 빡빡한 부분을 지방을 넣어서 잘 이어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나쁘지 않았지만 거주하던 중국이라는 큰 나라에 비해 당시 한인 유학생이라는 저의 세상은 너무나도 좁다고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던 큰 누나가 방학 동안 스스로 학비를 벌어보겠다며 더운 여름 과일꼬치를 만들어 매일같이 산 정상까지 무거운 아이스박스를 메고 올라가 판매를 하였다는 얘기는 저에게 큰 자극이 되었고 한국에 대학 진학을 하여 저 역시 아르바이트를 통해 직접 돈도 벌어보고 여러 활동들을 하는 등의 진취적인 삶을 바랬으나 중국에서 대학 진학을 바라셨던 아버지를 설득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에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에서 무작정 나와 기차를 타고 배를 타며 한국에 도착하면서 경제적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당시 대학 입시 준비도 스스로 해야 했기에 돈과 시간 모두가 필요했습니다. 20살 저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아버지를 비롯하여 가족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고 제가 선택한 행동에 대한 책임 또한 제 몫이었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아침에는 레스토랑 오픈부터 서빙을 하였고 점심부터는 저녁 시간까지는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또한 저녁에는 다시 고깃집에서 일을 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표한 것이 있었기에 그 시간을 잘 버텼고 결국 대학 입시도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모든 생활비와 학비를 스스로 조달하며 대학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인생의 가장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살아오며 난관을 마주했을 때 무엇이든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하고 싶은 일이 생겼고 그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는 생각에서 멈추지 말고 행동하여 직접 부딪혀본다면 승패와 상관없이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아프리카 남수단에서의 생활과 호주에서 생활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삶의 경험으로 체득한 강인한 정신력과 도전 정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바탕으로 삼성물산의 상사인이 되어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찬희 학생 솔직하게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네, 솔직하게. 아니 아까 송멘토님도 살짝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기소개서를 읽는 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특히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 재정 씨가 읽으라고 조금 고생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문장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이에요. 이걸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네. 그 연습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소서를 가장 짧게 같은 내용이지만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다 쳐내고 짧게 줄일 수 있는 방법 한번 연구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네. 일단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인생 선배님이기 때문에 말을 들어야 됩니다. 저도 자소서를 써봤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혹시 자. 안멘토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제가 해야 되는데 신용 씨가 말씀하셔가지고 대본이 바뀐 줄 알았습니다. 제가 좀 평가를 해볼게요. 네. 저는 일단 이게 뭐 잘 썼다 못 썼다를 논하기 전에 이해가 안 됐어요. 네, 귀에 좀 들어오지 네. 않았어요. 자, 첫 번째부터 중국 생활은 나쁘지 않았지만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가 좋았든지 나빴든지 뭐 기준점이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가장 궁금한 게 나는 중국은 넓은 곳인데 나의 세상은 너무나도 좁다고 느껴진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 이유 때문에 큰 누나의 사건을 보고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동기가 발생해야 되는데 도대체 왜 나는 좁게 느낀 건지에 대한 부분이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성장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포인트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큰 누나의 어떤 진취적인 삶을 보고 나도 한국에 도착하면서 경제적 독립을 선언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 물론 진짜 이 내용이긴 할 텐데 아니 그럼 꼭 굳이 한국을 돌아가야 되나? 큰 누나의 어떤 경제적 독립을 보고 내가 중국에서 경제적 독립을 이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또 한국으로 돌아간 걸까라고 하는데 또 하나의 또 궁금증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조금 걸렸고요. 그렇다면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서술을 해야 되냐? 한국에 와서 대학 입시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하고 뭐 하고 좋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 너무 뻔하다는 거죠. 말씀 주신 대로 또 너무나 길게 막 주저리 썼어요. 이것보단 저는 이건 빡 쳐내고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나는 살아오면서 난관을 마주했을 때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말 너무 좋거든요. 그럼 이거에 다른 소재를 썼으면 좋겠어요. 어떤 소재? 밑에 얘기했잖아요. 아프리카, 남수단, 호주 등등의 내용을 저는 조금 더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만약에 이거 컨설팅을 한다면 그래. 그러면 왜 중국 생활이 좁게 느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주고 나는 진취적인 삶을 생각한다면 왜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양한 생활들을 했는데 가장 많이 디테일하게 보여줘야 될 부분이 그냥 뭐 아르바이트 했다 이런 대학 입시 준비했다가 아니라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호주에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는 이겨냈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들을 좀 표현해 주셨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좀 아쉬움이 조금 듭니다. 네. 냉철한 평가를 들으셨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저 눈물 안 고였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 경험을 그래도 적긴 적은 거니까 저는 찬희 학생의 뭔가 살아온 거를 그래도 알 수 있어서 이번 기회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건 좋았던 것 같은데 이걸 조금만 더 간추린다면 더 좋은 자소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송창현 멘토님이 해외 영업직 16년 차로 또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대선배님께 혹시 궁금한 점 없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어 가능자를 굉장히 우대를 많이 했었는데 사드 보복 이후로 기업들이 점점 중국 시장에서 발을 빼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중국어 가능자가 우대를 받는지 뭐 상사에 취업할 때 좀 뭐를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찬희 학생이 말한 대로 지금 상황이 좀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죠. 또 네. 기업들이 사업 철수까지 좀 하고 있고요. 그래도 어느 한 분야에서 언어 전문성을 좀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강점이 될 수 있고 경쟁력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중국어는 또 중국에서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무대를 좀 더 넓게 바라보는 것도 방법이고 또 호주도 갔다 오셨으니까 아마 영어도 잘 하시리라 믿고 그렇기 때문에 좀 넓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상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뿐만 아니라 찬희 학생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국제 정세와 환율 또 미래 먹거리를 위한 아이템 등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은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송창현 멘토님의 현실적인 조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자소서 항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사회 이슈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입니다. 소제목 먼저 살펴볼까요? 미중 무역 전쟁, 중국은 무너진다. 오. 중국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는 오래 있고 싶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찬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그런 유학 생활을 그죠. 굉장히 잘 어필을 알고 많이 계시니까. 했는데 중국이 무너진다. 이거는 오히려 안 좋은 얘기 아닐까 제가 걱정돼요. 생각을 했을 때는 중국에 좀 계셨기 때문에 그 중국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오. 내가 여기서 살아봤더니 뭔가 그런 게 아닌가. 제가 지금 굉장히 실드를 많이 치고 있어요. 아무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썼는지. 네, 송 멘토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소제목? 일단 뭐 찬희 학생이 저보다는 중국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제 반론을 제기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직접 그 이유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찬희 학생이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은 GDP 대비 무역 의존도가 약 69%로 높은 수준이며 작년 기준 한국 수출 현황은 중국이 1위 26.5%, 홍콩 7.6% 포함 34.1%로 수출 2위 국가인 미국 11.4%에 비해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특히 철강이나 자동차 부품 등 완성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이나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 수출 증가율은 1.6%포인트, 경제 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 요인이 생긴다고 추정될 정도로 높은 대중 수출 의존도는 무역 전쟁으로 인해 중국의 수출이 줄어들수록 국내 기업들의 수출도 줄어드는 영향을 받습니다. 삼성물산의 철강 분야 사업의 경우 중국 동남아 등지의 제품을 3국 간 영업을 통해 판매하거나 중국 제철소로부터 제품을 소싱하여
국내 고객사에 판매하는 수입 영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피해가 덜하지만 소재 부품 등에서는 영향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역 전쟁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세계 패권 주도 싸움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 문제 등과 관련된 양국의 정치적인 문제까지 끼어있는 복합적인 상황이며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의 피해는 지속될 것입니다. 미국의 대중 수출 비중 대비 중국의 대미 수출 비중이 훨씬 크다는 중국의 불리한 상황과 심화된 빈부 격차로 인해 높아지는 국민들의 불만을 유효사상을 주입하고 사드 보복과 무역 전쟁과 같이 외부로 적을 돌려 내부의 단합을 꾀하는 불안정한 시진핑 정권. 1대1로와 중국몽을 외치며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한 중국의 서구 열강식 착취는 개발도상국가들로부터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상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패권국이 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이를 대비하여 삼성물산을 비롯해 국내 기업들은 미중 무역 전쟁의 흐름을 잘 파악하되 동남아 신흥국가 등으로 적극적인 수출 다변화를 모색해 대중 무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사드 보복대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네. 저는 약간 그 드라마에도 이런 이렇게 딱 그 약간 드라마 시나리오 같은 네. 약간 그런 느낌 들었거든요. 아무튼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자, 안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3번은 이걸 가지고 사실 뭐 평가에 많이 들어간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대신에 내가 이쪽에 지원을 하는데 이쪽 산업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처한 이슈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조사를 해봤다. 어디 내가 한번 조사한 것좀 한번 들어볼래?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을 짚은 거는 상사면을 지원하는 입장으로서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은 무너질 것이다. 그럼 우리는 미국보다 중국과 더 교육하고 있으니까 무너질 중국에 대비해서 시장을 다변화해야 된다라고 한 내용이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중국이 유교 사상, 뭐 서구 열강식 착취, 그다음에 뭐 시진핑 정권 등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중국이 질 것이다라고 하는 논조보다는 사실 이게 궁금해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미중 무역에 있어서의 뭐 중국이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 진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죠. 평가자가 봤을 때는 이 친구 봐라, 우리 중국이 질 요소들 이렇게 분석해놨단 말이야? 박수 쳐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겠죠. 중요한 부분 저 뒷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그런 미중 무역 전쟁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우리가 동남아 신흥국가 등으로 적극적인 수출 다변화를 모색해야 된다면서요. 그럼 문제점은 짧게 끝내주고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동남아 신흥국가 쪽으로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해주는 게 조금 어땠을까. 그래서 우리 찬희 학생이 앞부분에 삼성물산 상사 쪽에 있어서 이슈 막 점검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점검한 내용들, 기업 분석한 내용들이 자기소개서에 하나도 없다는 거죠. 기업 분석은 기업 분석대로 하고 이거는 그냥 자기소개서는 또 다른 내용을 적는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삼성물산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봤더니 중국 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랬는데 이런 부분들로 이런 트렌드로 인해서 이쪽은 동남아 시장 쪽으로 바꿔도 되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해준다면 틀려도 돼요. 틀려도 되지만 이 친구가 이렇게 사고할 수 있는 친구구나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소재 자체는 좋았지만 풀어내는 솔루션 입장에서는 조금 궁금해하는 측면보다는 그렇지 않은 부수적인 면을 좀 건드렸다는 측면에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두 분께서 오늘의 지원자 찬희 학생의 자소서를 전체적으로 평가해 주신다면요? 대본 보니까 아주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써 있거든요. 네. 찬희 학생, 네. 1번 빼고 다시 쓰자. 알겠습니다. 정말 간략하지만 요즘 오. 안정 멘토님 몰랐습니다. 네. 안전도 인정합니다. 송 멘토님은요? 저는 일단은 좀 미진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해외 영업 직무에 대한 열정과 꿈이 좀 진실되게 좀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표현해내고 좀 축약하고 해서 한다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은 다시 써야 됩니다. 네, 최초로 두 분 모두에게서 다시 쓰자라는 특급 처방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멘토의 특급 처방전 확인해 봤습니다. 네, 멘토님들의 특급 처방전 확인해 봤는데요. 오늘은 우리도 한번 그래요? 찬희 학생의 자소서에 네. 평가를 해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오늘 특집이라고 그런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 텐데요. 네. 박재정이 내리는
B급 처방전은 할 수 있다입니다. 오. 오늘 가장 찬희 학생에게 좀 격려를 많이 사실 해줬던 재정 MC였어요. 나의 것을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나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좌절감과 그 힘듦을 갖고 항상 모든 것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같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벌써 4명과 앞에 벌써 2,000분이나 계시거든요. 앞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찬희 학생의 자소서, 찬희 학생의 경험을 이렇게 들어주고 그냥 봐주고 같이 이야기했던 시간 자체도 어마어마한 경험이 되기 때문에 네. 그 힘을 좀 얻어가셔서 할 수 있다의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이제 제 차례인가요? 네. 제가 생각한 처방전은요. 연습하자입니다. 연습하자. 글 쓰는 것도 일단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찬희 학생은 아직 학생이니까 사실 뭐 기업에 지원하기 조금 이르긴 하지만 오늘 멘토님들 평가도 들었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정말 소리내서 읽어보고 일단 소재는 굉장히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중국 경험부터 수단 경험 그리고 뭐 호주 경험까지 이런 경험들에 관련된 글을 사실 처음에 생각을 하면 잘 안 나거든요. 내가 거기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한번 써보고 거기서 좀 출연할 수 있는 걸 출연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또 저는 면접 볼 때 사실 압박 질문이 들어갔을 때 찬희 학생이 당황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드러났어요.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바로 당황한 티를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 생각에는요 라면서 시간을 벌어서 아니면 그건요 라든지 한숨을 이렇게 좀 쉬고 그 다음에 대답을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도 뭐 거울 보면서 혼자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제 뭐 두 분이 이쪽에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한번 앉아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굉장히 편하다는 소문이 있어요. 저희가 서당계잖아요. 아무튼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DIY 자기소개서 특집으로 준비한 직무 파헤치기 편 해외 영업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좀 뭔가 합격의 길이 보이시죠? 네, 뭐 이제 제가 뭐가 부족한지 어떤 부분 보완해야 될지 멘토님들이 네.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그 부분도 잘 알았고 네. 합격의 길도 보이는 만큼 예. 갈 길이 멀었다는 것도 보입니다. 아닙니다. 아, 좋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희 학생 오늘 굉장히 제가 짓궂은 질문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수고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멘토님께서 우리 찬희 학생을 포함한 해외 영업직을 지원하는 많은 취준생분들께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저는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해외 영업 직무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이 그만두세요.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단순히 언어를 잘 구사하기 때문에 아니면 해외 영업이 소위 좀 멋있게 보여서 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시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보시고 우리 송 멘토님 같은 분들과 연결하셔서 업무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다음에 아 이게 내가 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해외 영업직 하면 다 대기업의 멋진 그런 해외 영업직만 생각하시는데 실제 제 학생들도 중견기업의 해외 영업직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눈을 좀 많이 시야를 좀 넓혀서요. 다양한 곳에 해외 영업직을 지원하셔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해외 영업직을 꼭 잘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송 멘토님. 네. 편지를 쓰지 않으면 답장을 받을 일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겠지만 지금 하는 도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아, 네. 한 10,000통을 손으로 쓰는 거죠. 많이 행운의 써야죠. 편지로. 네. 아, 네. 이렇게 오늘은 좀 특집으로 특별하게 꾸며봤습니다. 네.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오늘은 삼성물산 해외 영업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